정점을 기대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다시 신고점을 경신한 급등세를 보이자 미국 주식시장을 위시해서 현재 아시아 금융시장이 모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와 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의 최현기 투자전략팀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41년 만에 CPI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번 주 목요일 날에 FOMC에서 자이언트 그런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진단해 주시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앞부분에서 물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크게 약화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6월까지의 흐름을 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대를 넘어섰고 또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떤 식품 가격의 상승세가 지난 5월에 이어서 6월 달에도 지속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연준이 사실 상대적으로 고용 지표는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냐라는 지금 시장의 우려가 이미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채 2년물 금리가 지난 200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대를 상회를 했고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3.25%에 달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회의에서 시장이 놀랄 정도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좀 높아졌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나 일부 그 연준 위원들이 어느 정도 예고한 대로 움직인다면 50bp 금리 인상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회의에 혹여 이제 6월 물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7월에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어떤 금리 인상 폭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든가 아니면 7월까지만 아니라 9월까지 그러니까 가을까지 빅스텝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명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간에는 좀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의 변동성을 좀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최근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2.9%로 크게 낮췄고요. OECD도 보니까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0%로 세계은행보다 더 하락폭을 좀 더 키우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지난 1970년대에 겪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또다시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경고도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유가의 상승, 물론 이제 유가의 상승의 요인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어떤 재봉쇄 조치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단기간에 좀 빠른 속도로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IMF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만 최근에 세계은행이라든가 OECD에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성장률 전망치는 아마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물가 전망은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 혹은 징후들이 결국에는 좀 위험자산 어떤 선호 심리를 좀 약화시키는데 좀 일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100%, 신흥국에서는 80% 정도가 중앙은행들의 물가 안정 목표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설사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물가보다 좀 경기에 어떤 우호적인 어떤 정책 스탠스를 펼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쪽에 그러니까 경기는
경기 모멘텀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어떤 통화 긴축만으로만 좀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국면들이 좀 3분기, 뭐 연장돼서는 4분기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G2로 불리우는 중국이 이번 주에 5월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 4월을 저점으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는지 또 그런 지표들이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분석해 주시죠.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5월 달에 발표되는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는 4월에 워낙 극심한 어떤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는 좀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5월까지 중국의 상해 지역을 비롯한 주요 도시 봉쇄 조치가 지속됐기 때문에 반등폭은 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정부의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뭐 인프라 투자와 같은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뭐 재봉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전처럼 아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 팍팍하게 좀 시행할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는 점에서 실물경제의 반등세는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경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좀 이전보다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정상화까지 가는 데는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 대한 어떤 점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계속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6월 FOMC 회의일 것 같은데요.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은 예고한 대로 이제 빅 스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서 경계 심리가 높아지면서 변동성 장세 뭐 지속될 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대응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당장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의 어떤 시장 예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금리 인상 경로가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을 감안하면 좀 안도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좀 약화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가 물론 2,500선 하방 경직성 테스트를 뭐 이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보수적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비탄력적 수요에 대응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면서도 가격 전가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좀 포트를 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음식료라든가 정유, 통신 업종의 중심으로의 어떤 그 제한적인 어떤 그 포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 대응을 하면서 음식료, 정유, 통신 업종을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연기 KF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